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3차 모의고사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그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뭐 그 직강 오시면 좀 약간 불편하실까봐,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집에서 그냥 간단히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할 테니 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3차 모의고사 부분을 볼게요. 제 1번 문제 보죠. 자, 다음은 어떤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기획과 니은의 과목의 명칭을 써보고 디귿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어느 교육과정이냐면 1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1차 교육과정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를 낸 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병영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하도 많다 보니까 학원 모의고사 지금 비공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유형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거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즌 1에서는 그 모의고사 기출 유형으로 이제 예전에 거 이제 내고요. 그 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 좀 많이 냈으니까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하여튼 1차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이제 단서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분과주의적 형태를 띠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키워드죠. 그래서 편대 과정에서는 교과 중시 교육과정에 따라서 분과주의 형태를 취했고요. 교과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자, 교육 내용상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 생활 중심 교육 과정에 지향했다. 이 진보주의 교육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은 1차 교육 과정도 있지만 그 옆에 이제 전에 교수 요목기 부분 있죠. 그래서 1차 교육 과정은 그 앞에 있는 미군장 때 실시했던 교수 요목기 부분을 좀 영향을 많이 좀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 과목 편제에서도 과목 명칭에서도 좀 보이는데, 자, 여기 뭐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 국사를 배워요. 국사를.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역사. 예, 우리나라 역사. 교수 요목기의 그 역사하고 이제 명칭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세계 역사. 예,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획과 니은의 과목 명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사에 있고 세계사가 있는데 고등학교 세계사가 왜 잘 못 이루어졌냐?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세계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는 이제 그 세계사가 필수였나 봐요. 교수 요목기 당시에는. 예, 파란책이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유추해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요. 거기 이제 제가 그 1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으로 찍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잠깐 이제 핵심만 요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충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2번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자, 다음 기획의 의무를 써보고 그 니은의 정치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 내용은 이제 관련된 것은 김원창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원창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해석 부분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 부분 뒤에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김원창 낭에서 이제 볼 때 그 기획에 들어갈 것은 누구죠? 예, 김원창이죠. 김원창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 한문 해석에서는 김원창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좀 제가 나중에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운청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김주원이죠. 아버지가 반란을 익혀 국호를 장안이나 하고 연호를 세워 경원 원년이나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진, 완산, 청주, 사발 4개의 주 도독과 구건경, 서원경, 금강경의 사신
여러 9년의 수용을 협박하여 자기 속에 그런 것을 삼았다. 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김현창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뭘까? 그걸 이제 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중앙의 왕 쟁탈전에서 지방까지 연계됐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현창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중앙 앙실에 그 패배했던 그 당시 무효한 세력들이 그 지방 세력을 배경으로 해갖고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요거 중앙의 왕권 교체를 이제 요구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있죠. 신라를 대신해갖고 그 당시 그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신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 그만큼 이제 이걸 중앙 그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지방 세력의 성장이 상당히 강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원창의 나는 09년 문제에 나왔어요.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10년 지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주기설에 입각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파악해 두시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기읍시 니을 하려던 배경을 써보고 가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은하가 있죠. 은하인데 이게 오타네요. 예. 자, 이 은하는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은하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였던 칼 6세는 그녀에게 모든 영토를 상속할 수 있게 위해서 뭘 이제 공표했냐? 이게 서계에 있죠. 국사치서라는 걸 공표하죠. 마련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립기족과 열강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국립기족과 열강대 승인을 받을 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열강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열강대에게 일정한 땅을 떼주고요. 그냥 권한도 주고 하면서 사전에 뭐냐면 약속을 받고 그냥 국사칙서를 공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죠. 마리아 테레지아가 왜 이렇게 복잡한 그 상속 정책을 받아서 그 황제가 되려고 했냐? 그거는 뭐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게르만법에 의하면 그 살리카 법이죠. 여자 상속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게는 영지가 주어져요. 근데 통치권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영지에 대한 통치권 누가 행사하냐면 그 남자가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마리아 테레지는 여황제가 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남편 그 당시 남편이 이제 그 알사스 로렌 지역을 통치했던 이제 조그만 제후인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다음에 칼 6세는 자기 딸을 어떻게든 여왕, 그러니까 여황제에 그 앉히려고 했죠. 예, 신성로마 황제에.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칼 6세의 노력일 뿐이고요. 실제 이제 칼 6세가 죽으니까 이 사전에 했던 약속들은 다 무효화됐어. 그래서 그걸 치고 나왔던 사람이 프로데 2세죠. 슐레지안을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도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다음 기획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을 쓰고 이게 반듯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좀 피져 나오면 좀 약간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할 테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 자, 기획에 대한 우리 민족의 대응을 써보고 니은 단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국내 토지를 직접 간접으로 매수한 외국인들이 금일 이래 우리의 토지와 야산을 날려 정답이 되어 세금이 증대된 것은 좋기 기쁠 것이나 오래지 않자 장차 산림과 토지가 외국인 토지가 되는 농토가 되니, 자, 이때 이제 외국인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일본인이죠. 일본인. 예. 그럼 요 가설까지는 이제 잘 못하지만 여기 나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뭘 조직했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상소를 하였고 소총과 회의를 설치하니 서울과 지방에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 이 일본인들은 모의 위원이 되어 송인성을 수감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 위원인 송인성을 잡아서 수감을 시켰냐? 이거는 보안이에요. 보안에. 보안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항우지 개강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일본에서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그래서 대응해가지고
보완회를 만들어가지고 반대했던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또 그 반대뿐만 아니라 농강행사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항모지 개간에 특허권을 요구하면서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가와 나사로는 그 당시 1904년에 노일 전쟁 때 일어나자 한일 의정서 맺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항모지 개간권을 일본 요구하니까 그에 반대한 보완의 운동이다. 경제적 구국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일 의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부로 해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문제를 내니까 그 댓글에다가 이거 자기는 토지조사사 아니면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잘못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안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련된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의 조칙의 명칭을 쓰고 기획의 반포한 목적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니은은 누구이며 니은이 디귿과 관련된 정책 한 가지 쓰시오. 자, 기획을 지어서 천하에 반포했다. 기획을 니은 황제께서는 일찍이 탄식하여 중하의 풍습이 쇠하여 없어지고 사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기울여 무너졌다. 그래서 즉위 이래 예약을 정하여 의관을 곤치고 강복을 구별하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바로잡고 상하를 분명히 밝히고 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억의 이제 조칙의 명칭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제대고가 있어요. 어제대고. 임금 어자죠. 임금이 친히 먼저 지어가지고 대고 공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별칭은 명대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거기 제가 밑에 출처를 적어놨죠. 사율보다 아시아사에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양사 교수님들이 사율학 보는 아시아사를 많이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해갖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사율보는 아시아사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어요. 못 맞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이걸 알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 1점을 이제 득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어제대고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니은과 관련되는데 홍무제죠. 홍무제. 홍무제가 집권할 때는 이제 집권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나라를 세웠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울 때는 그 앞에 원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몽고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고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랑캐 풍습이 많이 물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일제 청결을 외친 것처럼 홍무제도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화의 풍습이 세해지니까 몽고족의 풍습을 없애고 우리의 중화 풍습을 다시 복귀시키자. 그래서 홍무제가 내세웠던 게 무슨 제도주의냐면 복구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복구라는 건 대상이 어디냐? 복구의 대상은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갖고 중국의 문화를 부흥하자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그 어제대고의 반포 목적은 이제 사회 질서와 국가 기관을 정돈하게 된 원칙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구주의 정책들은 사회 전반에 다 깔려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동계나 이런 책에서 이제 보면 일단 몽고의 언어와 풍습, 습관을 금지시키고 몽골풍을 없애고 한문화로 한원시켰다. 그리고 당류를 기반으로 그다음 대명류를 이제 제정하고 이 대명류를 거의 이제 대당류를 이제 본받아서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형법책에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형법을 정비했다. 그다음 주작을 간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과거제도를 부흥시켰다. 여기 이제 오타가 또 있네요. 제가 이제 또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주작을 간학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작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그냥 이거 성리학이 아니죠. 그래서 원나라 때 성리학이 허영의 성리학이 간학을 정했는데 이건 주작이 간학화 됐어요. 주작이 간학화. 그래서 주자가 만든 성리학을 주작이라고 하죠. 이 주작은 대의명분과 중화질서 이런 것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당시 원나라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요. 그 대신에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그 다음 원나라 때는 과거제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실시는 했는데 정기적이지 못하고 띄엄띄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민족별 커터제를 실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거기에 합격해봤자 지방 수련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과거제도를 부흥을 했고, 이때 과거제도의 복구 대상은 어디냐? 송나라 과거제도. 그러니까 이때 송나라 과거제는 왕안성이 신법에서 만들었던 이상적인 과거제도를 복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전국에 유학을 건립하여 명하였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풍습을 유교주의에 부각시킬 목적으로 유교를 이제 했죠. 6가지 예의 범절.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내용은 거기 이제 어제대고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보시고 관련된 사료는 꼭 그 사료부나 아시아사에서 꼭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을 볼게요. 6번은 다음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자료 A는 좀 약간 생소하겠지만 군가죠. 예. 군가인데 이게 단순한 군가가 아니에요. 프랑스 대혁명 때 불렸던 군가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프랑스 국가로 쓰이는 라마르세이주라는 거죠.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가지고 들어보세요. 예. 중국의 국가도 여기 비슷하죠. 프랑스 국가처럼 그 당시 중국의 국가도 그 당시 인민해방군들이 불렸던 군가를 이제 바탕으로 했고, 이거 중국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건데 1793년 인권선언서죠. 그래서 이걸 뭐 교과서에서는 이걸 1793년 헌법이라고 잘못 기록됐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 1793년 헌법의 전문 역할을 한 1793년 인권선언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나와 있는 서양사 강좌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면 요거는 자료 B가 이제 공포될 것은 군민공예 때죠. 그래서 이 국민공예 때 이제 공포된 인권선언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자, 보통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 1789년 인권선언에서는 보통 국민주권이라든지 그다음 부르주아의 어떤 그 재산권 강조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롤소의 사상도 있지만 루스의 사상도 있지만 로크의 사상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잘못 썼네. 루스와 로크의 사상도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닌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루스의 사상을 되게 초점을 맞춰갖고 했고요. 국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적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적 어떤 사유재산을 좀 중중하지만 사유재산을 다른 가치에서 제약받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국민공예가 소부르주아 출신과 상키르트 계층의 연합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국민공예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정책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제가 보충자료 적어놨으니까 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눈여겨볼 게 2조에서 이제 보는데, 이 권리들은 뭐뭐와 자유완전, 기읍과 니은이다. 그럼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권리는 뭐냐? 일단 평등이죠. 평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국민공예는 국민의회 인권선서에 달리 평등한 개념이 들어갔고요. 자연권 안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제 그 앞에 국민의회에서는 자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돼 있었죠. 근데 소유권이 뒤에 위치돼 있어. 그만큼 소유권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제일 우선시하고 불가침하게 보지는 않아요. 소유권도 다른 공적인 권리와 함께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5조에서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갈거한 의무이다. 그러니까 봉기하면 이건 이제 예전에 바스티유 습격 사건 이렇게 연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국민공예가 그 전에 입법위회가 있었잖아요. 입법위회가 국민공예 넘어가기 전에 8월 봉기가 있었어요. 8월 봉기.
예. 그래서 이 판월봉기를 얘기하고, 판월봉기는 상케르트 계층들이 주도를 해서 봉기를 이끌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권리는 기획은 평등, 니은은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공예 경제정책,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물가가 뛰니까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물가 임금의 통제를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건의 이제 그 명칭은 판월봉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글쓰기 수업과 관련된 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번에 시험 문제 왜 나왔는데 또 내냐 이런 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역교도는 항상 나오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예전 나왔다고 해서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 다음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디귿과 관련된 필요한 능력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에 적절한 답변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영희의 글쓰기 이제 수업 방법의 특징을 쭉 보면 이게 이제 중원 고구려 비문을 분석을 해갖고 사료 분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 방식 중에 어디와 관련되냐면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이었던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예요. 자기가 마치 역사가가 되어서 사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2차 사료나 어떤 개선서나 교과서 분석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여튼 역사가 그 당시 그 사료 분석하는 과정, 연구 과정을 한번 학생이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글쓰기 방법 세 가지 유형 중에 구분점이 뭐냐면 예상 독자의 능력, 예상 독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역사가 되어 글쓰기의 예상 독자는 누구냐? 이거는 교사와 동료 학생들이야. 교사와 동료 학생들. 그래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이 교사가 영희와 같은 글쓰기 방법을 쓰려면 디귿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박 교사의 기획과 같은 글쓰기를 통해 그 당시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이 교사 니은의 답변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사가 영희와 같은 글쓰기를 가려면 디귿 자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가 되는 학생의 능력,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필요한 능력이 뭐냐? 이것도 이제 녹색책이 있죠. 관련 자료를 선택해 치밀하게 분석하여 자료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간극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관과 사획 같은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되어 글쓰기는 다른 글쓰기와 상당히 달리 상당히 고도의 어떤 배경 지식과 사고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적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같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일단은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 이 교사의 답변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즉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도 못하네요. 자,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즉 비판적 사고 방법과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다. 자, 자료의 논리적 분석 능력과 추론 및 종합 능력과 함께 자신이 사고한 내용을 적절한 역사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역사의 탐구력과 판단력은 물론 과거 사람들의 인식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역사의 상상력과 맥락적 사고력도 포함된다. 요건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다음 기획과 디귿의 간청을 각각 써보고 이 간청이 설치한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니은 시기에 기획이 설치한 당시 외교 정책에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 내용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기획 간청의 설치 고조사 사조 있죠? 자, 원종 10년에 설치했는데 사부사가 있고 충녕왕 14년에 설치됐고 27년에 있고 공민왕 때 다시 설치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 공민왕 때 설치했다. 기획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제 명칭은 전민변전도감이에요. 전민변전도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공사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전민변전도감은 정가민, 그러니까 빼앗긴 그 토지와 그 다음에 예전에 양리였던 노비가 된 사람들 다시 원상태, 원준위에 또 돌려주고 양민화 시켜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 당시 건문 세력들이 이제 그 악란 위청을 통해서 그 당시 민가 전을 약탈냈죠. 그 땅을 빼앗고 민을 그 당시 첨예를 만들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니까 원종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민변전 도감 하면 항상 공민왕만 생각하지만 원종부터 해서 공민왕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민변전 도감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약간 오류를 냈는데 규명의 전민변전 도감을 설다 해놓고는 여기 기억에다 이렇게 했네요. 예, 기억을 표시해놔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있고 표시를 안 했어. 예, 그래서 요거 제가 나중에 문제할 때 수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나를 이제 보면 디귿을 설치하고 왕후와 김용동, 안축을, 김관청을 판사로 임명하고 속간을 파견하여 여러 도의 토지를 측량했다. 자, 이건 고조사 저조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디귿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정치도감이에요. 정치도감. 충무강 때 얘기죠. 이거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제 왕후단의 김용류, 안축, 김강천 판사인데, 요 전치도감에서 이제 판사 정도 되면 이제 이들의 출신 성분은 주로 이제 어느 성분하고 비슷해요? 어느 성분하고 연결된 건물 세족들과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정치관 중에 속관이 있어. 속관은 실무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신흥 사대부와 연결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 정치도감에서 참여했던 속관 출신인 신흥 사대부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혁의 주체가 됐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는 그 전반적 고려 후기 때 있었던 전민변전 사업을 얘기하고요. 전민변전 사업은 우리가 이제 전민변전 도감 같은 것들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정치 도감이라든지 여러 간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꼭 공민왕 때만 전민변전도감을 설치한 게 아니라 예전 때도 원종 때나 충녕왕 때도 전민변전도감이라는 이름으로 간청을 설치됐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단 니은 시기 때 기획에 설치할 당시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 내용을 서술하죠. 자, 공민왕 때 기획이 설치될 때, 그러니까 전민변조도감이 설치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정치 세력 갈등은 신흥 유신 세력들이 침략 정책을 주장했고요. 건문 세력들이 친원 정책을 주장했죠. 그거는 둘 간의 대립이 있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깐 막혔어요. 자, 다음 기획과 관련된 전투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인물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잉글랜드에서 실시했던 사법제도와 봉건제도 관행을 각각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 헤로드 왕은 이제 알프레드 D를 이은 어떤 영국 잉글랜드 통합 왕국의 왕이었죠. 근데 이제 이 왕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노만족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노만족과 계속 싸움을 일어났는데, 이 전투가 뭐냐? 요게 그 유명한 헤잉스팅스 전투죠. 이때 이제 그 노만족의 왕은 누구였죠? 왕이보다는 이제 귀족은, 제후는 누구였냐면 노르망디 공국의 그 수장이었던, 노르망디 공이었던 정보가 월리엄이었죠. 그래서 니은과 관련된 인물은 월리엄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기획과 관련된 전투 명칭 헤잉스팅스 전투, 상당히 유명한 전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11년도 기출문제 한번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이때 이제 역사 지도가 주어지고 그 지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프랑스군이 칼레에서 노르만디 조에 여기에 건너갔고 도브 해협을 통해서 딱 그 건너자마자 요 부근에 헤잉스티즌 전투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노르만 월리엄과 그 다음에 그 헤로드 왕이 이제 싸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노르망디 그 공국의 그 월리엄이 승리하게 돼서 영국, 잉글랜드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은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 영지를 가지면서 영국의 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월리엄은 이제 영국을 통치하니까, 잉글랜드, 정확히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왕국을 통치하니까 자신의 어떤 사법이나 이런 행정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종전에. 그래가지고 대륙의 제도를 이식해왔어.
그래갖고 이제 대륙에 돼서 사법제도를 이제 고쳐서 교회 재판권을 이제 분리시켜서 얘네는 교회 내에서 이제 해결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봉건제도는 또 대륙식 강의에 따라서 봉건을 제도를 이식했죠. 그러니까 엄밀해서 봉건제도가 원래 없었는데 그래 대륙식 봉건제, 프랑스식 봉건제를 이식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식 봉건제를 완전하게 100% 이식한 게 아니야. 왜냐면 원리엄이 정보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예요? 예, 그 왕권이 강했죠. 그래서 프랑스는 왕권이 상당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강한 방식으로 이제 봉건제도 정비를 했어요. 이걸 중앙집권적 봉건제 이렇게 이제 했죠. 자, 하여튼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봉건제보다는 그다음에 봉건적 간행을 이식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걸 답변을 하시면 돼요. 좀 어렵지만 서기에 있어요. 유력한 봉건 신하로 구성된 왕실회의를 설치했다. 노르만 영주에게는 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부여했고요. 유력한 영주에게는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상급 재판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인권이죠. 예. 불인권을 그 유력한 세속군주에게 확대시켰다. 불인권인데 불인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급군주가 들어왔어도 그 영지에 못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영지 안에서 그 조세를 걷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봉건적 간행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보다 영국의 왕은 중앙 통치를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권한이 컸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돔주데이 북이라든지 솔주베이 선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서 내용 조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 내용 조직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설명형, 탐구형, 그 다음에 내러티브형.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것이 설명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자료 A와 자료 B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 A는 설명형에 속하죠. 설명형.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관련된 사례나 이런 것들 제시하는 거고요.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항을 주어지고 그리고 어떤 예문이 주어지고 학생들이 그걸 문제 풀어보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보면 자료 A와 자료 B의 내용 구성 방법의 차이를 한 줄 이내로 쓰시오. 그래서 이제 구성 방법의 차이점, 그러니까 설명형과 탐구형의 구성 방법의 차이점은 제시된 내용들이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자, 자료 A, 그러니까 설명형의 그 학습의 효율성, 설명은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운 내용이 학생들의 인지 구조에 포섭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어서 학습이 더 쉬워진다.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료 B는 이제 탐구형이다 보니까 학생 활동이 되게 강조되죠. 그래서 학습의 결과보다 가정과 활동, 발견을 통한 학습, 학습의 전이, 그 알매 시열 이런 것들 느끼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자료 A하고 자료 B의 구성 방법 관련된 내용 조직에서 계열성 확보하지 못할 때 일어난 문제점을 쓰시오. 자, 이때 계열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A 단계에서 이제 B 단계, 그 다음에 C 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면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알고 그다음에 1차 방정식, 2차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열성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단원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내용과 연결성의 부족한 파편적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열성을 중시한 이유가 아니라 문제점인데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시고 답안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는 사료 비판과 관련해 파란 책에 있는 내용. 예. 그래서 이 파란 책에 있는 사료 비판은 예전에 10년 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외적 비판, 내적 비판, 그 문맥 비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적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10년 지났으니까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문제를 해마다 내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11번 다음 기역에 관련된 용어를 쓰고 그다음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사료 비판 방법과 관련된 개념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거 니은과 미음의 차이점을 말해보시오. 자, 일단은 이제 한문 사료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그 강개토 대왕비의 신문일조 사료야. 예. 그래서 이제 영희가 여기 마모된 글자들이죠.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마모된 글자들이 많은데, 자, 글자는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면 이제 엑셀 투과시켜갖고 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모된 글자를 파악한다. 자, 이게 기역은 그럼 이건 무슨 비판에 속하냐? 그래서 이건 내적 비판은 사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외적 비판은 원래 사료를 최대한 복원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인적 학문들의 도움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가 보면 백장이란 말 있죠. 백장이라는 것은 고구려인들이 백제를 좀 낮춰서 말하는 말인데, 백장이라는 말은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낮춰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개념이냐? 텍스트 비판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보통 내적 비판은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텍스트 비판과 관련된 개념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텍스트 비판 내용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 이제 사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사료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거짓된 잘못된 내용, 그 다음에 가정 말 등이 섞여 있는 걸 검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안에 여기 내용을 제가 단서를 딱 깔아놨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오랫동안 갈등으로 인해서 고구려에 대한 백제 인식이 별로 안 좋다. 고구려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철수는 도의 주체. 시민사학장이 도의 주체를 누구로 보죠? 외로 보죠. 근데 정인보 같은 사람은 외가 아니라 고구려다. 왜냐면 굳이 외를 이렇게 앞에 명시할 수밖에 없죠. 여기 외만 강조하는데 이건 외가 쓴 게 아니라 고구려 쓴 거니까 당신이 자기는 주체를 뺀 거죠. 우리가 이제 나를 항상 맨날 언급할 필요 없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구려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고구려냐면, 자,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처럼 중앙집권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가 주체됐어. 왜냐면 정복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돼 있고, 그냥 군사에 커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하고 호족들로 이제 나뉘어져 있던 거야. 여러 세력들로. 당시 외병이 한반도에 출명한 것은 철제 제조 기술이 없어서 백제나 가야 용병에 참여 철제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왜는 그냥 일본은 철제 제조 기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긴 거는 백제부터 이제 받은 5세기 후반대야. 그 전까지는 한반도부터 그 당시 철제 형태, 그러니까 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수입을 해갖고 그걸 가공하는 형태로 이제 철제 무기를 만들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문맥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문맥 비판 그 개념 내용을 쓰면 사료에 나타내는 문맥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으로서 단순히 문장에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이제 사회문화적 한계를 해석하여 광범위가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목적을 한다. 예, 이것도 오타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맥 비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역교론에 적용한 문제는 되긴 했는데 최대한 이제 개념은 이제 돼요. 문제를. 왜냐면 이제 내더라도 예시와 관련된 문제들만 내고, 제가 독자 예문을 만들어갖고 집어넣은 거는 별로, 몇 문제 제약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출제자의 어떤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다 보면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보다는 약간, 개념 파악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신경 쓰고, 좀 약간 개념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념 파악을 하고 실전에서는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요. 그거는 이제 기출 예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적용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것은. 그 다음에 니을과 미을의 차이점을 쓰다. 자, 강개토 대왕의 신묘주 기사는 2차 사료인데 반해서 그 다음에 삼국사기 없는 제가 말 잘못했네. 강개토 대왕비 심리학적 기사는 2차 사료 삼국사기가 없는 외의 심리학 기사가 있습니다. 1차 사료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강개토 대왕의 심리학적 기사가 1차 사료죠.
2차 사륜 삼국사기는 그와 관련된 기록이 없어요. 400년조 기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표현됐냐면 거기에 보면 그 왕의 말이 슬피 울었다. 그 정도야. 상당히 은유적이죠.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강개토 대왕비 10년조 기사에 그 당시 신라가 왜 공격을 받을 때 고구려가 도와줬다. 그 내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강개토 대왕비 같은 이제 1차 사료와 그 뒤에 이제 1000년 뒤에 만들어진 2차 삼국사기는 어떤 이제 차이점이냐? 1차 사료와 이제 2차 사료 차이점을 보는데 1차 사료가 직접적 증거라면 2차 사료는 사용적 증거고요. 1차 사료가 목격자 생사한 증거라면 2차 사료가 전해드는 증거, 보고 드는 거죠. 이는 차이점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료라도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또 뒤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독공의 바대일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자, 이 유독공의 바대일고는 바대를 역사할 때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예요. 이거는 후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전 기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2차 사료죠. 자기가 이제 보고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유독공의 역사 인식을 이제 알려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1차 사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료라도 1차 사료, 2차 사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간행적으로 삼국사학의 삼국유사를 1차 사료 봐요. 엄밀히 말하면 삼국사학의 삼국유사는 2차 사료죠. 근데 이게 왜 1차 사료 이제 준해서 보냐면 그 전에 기록들은 이제 거의 소실됐어.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비문 정도, 고대 비문이나 아니면 중국의 역사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학계에서는 되게 보면 예전 1차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2차 사료지만 준해서 1차 사료 이렇게 해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니은이 기억에 요구한 내용을 한 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사료 내용 제해 그리고 디귿의 단체 명칭과 설립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리을의 단체 명칭을 칭한 이유를 쓰시오.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조선건국위원회죠. 예. 그래서 이런 조선건국위원회가 이제 관련된 문제를 내봤는데 이때 이제 8월 15일 날 일본 항구에 보를 드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총독부 정무총관 에도라는 그 사람이 이제 불렸어요. 여운형을. 참고로 이제 8월 15일 날 일본의 이제 히로히토 황제가 청왕이 한국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라디오 방송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일날은 몰랐어요. 왜냐면 라디오 방송이 들어도 그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좀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통치를 받아서 35년 동안 그렇다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일본 청왕이 썼던 그 말은 그 황실 언어야. 상당히 어려운 언어죠. 고급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몰랐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강복된 걸 아는 것은 그 15일이 아니라 16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일본의 청왕의 말이 이게 그 항복하는 거고 우리는 강복된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혼란상을 이제 예상해서 총독부 이제 정무총감이 여운형 그 당시 상당히 신뢰 있는 인물이었죠. 많은 사람부터 조선으로부터 이제 신뢰받은 인물인데 그 사람이 불렸어. 그래갖고 이제 협상을 했죠. 우리가 조용히 철수할 테니까 어떤 건 이제 좀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여운형이 5개 조항을 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설다는 게 문제사료 제외된 거니까 문제사료 제외해서 내용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정치본과 그 경제본 즉각 석방할 것. 예, 의도죠. 그리고 서울의 상계부 식량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해서 정치운동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학생과 청년의 조직을 훈련하는 데에서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 농민의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서 간섭하지 말 것. 그걸 약속을 했죠. 그래서 8월 16일 날 정치본과 경제본 석방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구나 라는 걸 이제 일본 민중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운형은 마침 독립정권 수립의 특권을 맡으듯이 4에서 5일 날 소위 뭘 좀 했고 조선건국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정확하게 명칭이죠. 예. 그래서 조선건국위원회 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혹은 신문사를 접수해서 혹은 방송국을 점령해서 국가건설 착수한 천안 공포했을 뿐 아니라 경찰서, 재판소 내지 은행, 회사를 접수하다가 실패했다 등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글 자체가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비판적 입장에 좀 승관한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게 전체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있고, 이 설립 목적은 이제 뭐였어요?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그 당시 그 민족의 역량을 하나 모아 그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지향하고 강복 후에 가도기의 국가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 조직이었죠. 근데 운영하다가 이제 우익 측에 빠져들고요. 중도 우파가 이제 안재홍 같은 사람 나가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좌파만이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에 칭하게 돼. 미 군정이 오기 전에, 미군들이 오기 전에 이제 진주하기 전에 그걸 왜 조선인민공화국 칭하냐? 좀 있어 보려고 한 거지. 미국 측에게 독자적인 중앙 정권 기관의 존재를 부각하고 협상력을 좀 제고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오자마자 이제 조치를 취한 게 뭐야? 삼팔토성 이남의 모든 그 행정권은 자기가 이제 미군정이 장악한다. 다른 그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깡패 무시해버린 거죠. 예. 자,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공 A를 이제 살펴봤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갈게요.